화학 선생입니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변리사 화학을 강의하다가 그러다가 국가가 미트, 디트, 피트를 만들어줘서요. 그래갖고 편입 강의를 또 한 2, 3년 하다가 변리사 2, 3년 하고 편입 강의 2, 3년 하고 그러다가 국가가 미트, 디트, 피트라는 것을 만들어줘서 미트, 디트에서 20년 넘게 피트에서 10몇 년 하다가 그게 또 국가가 그걸 또 없애네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연어처럼 회귀했네요. 변리사 시험으로. 그래갖고 지금 다시 또 한 4년째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평생 강의만 했습니다. 한 30년 강의했어요. 30년 정도 강의를 해서 할 줄 아는 게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 강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고요.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 강의. 그리고 저는 강의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할 때만큼은 기쁘고 또 에너지도 넘칩니다. 변리사가 그런 직업 맞겠죠? 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 좋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죠? 자, 1교시는 간단하게 OT합니다. 간단하게 OT로다가 어떻게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내년 2월 달에 변리사 1차를 합격하는 거죠. 그죠? 그게 목표입니다. 저는 화학 선생이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화학 잘 보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잘 보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학생을요. 전공이 뭡니까? 신소재요? 그건 좀 힘들어. 힘든데, 저 학생은 뭐예요, 전공이? 뭔 전부 다 신소재야, 넌? 화학 없습니까? 없어요, 화학과? 네, 그래, 뭐 알았어. 신소재 콜. 화학 잘 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3월 3일이죠. 3월부터. 자, 6월까지 내용 강의를 하는데, 조금 더 강의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1월 3월 달에 공부를 스타팅하기 때문에, 민법도 하고 산재법도 뛰어들고 거기다가 자연과학에서 한두 과목도 뛰어들기 때문에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민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법 과목이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학에서 2시간 반만 강의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이걸 갖다 아무 말도 안 하고 4시간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보통 다 4시간 하니까.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4시간 동안 내용 강의 플러스 4시간 동안 내용 강의 플러스 거기다가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제까지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해드리면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업만 쫙 나가면요. 그러면 당연히 부지런하고 성의 있는 수험생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쫓아옵니다. 그리고 쫓아와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문제를 나눠드리고요. 문제를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를 계속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 30년이야. 가지고 있는 문제만 몇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문제를 갖다가 계속 뿌리고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 정도씩 매일 풀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이 있다 그랬잖아. 열심히 한다며.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한 10월 정도까지 기출 플러스 문제풀이를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또 나눠주면서 추가적인 문제를 더 나눠주고 기출 문제풀이를 또 강의를 4시간 동안 계속 때리고요. 매일 또 문제를 10개씩 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막판 최종 정리다 그래놓고 또 문제 또 나눠주고 또 정리하게 만들고 하고요. 막판 1월 달에 최종 정리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수업만 듣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무지하게 나눠주면요. 성이 있다며. 그러면 나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합니다. 일부 수험생은. 나한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화학이 여러분들이 관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화학을 못 볼 리가 있습니까? 성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화학을 못 보나요?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화학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문제는, 올해는 10개 맞은 사람이 있네요. 신고한 사람 중에 다 맞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문제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10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학은 10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민법은 40문제입니다. 산재법이 40문제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게 40문제예요. 그 중에서 화학은 4분의 1의 비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학 공부를 민법만큼 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만큼을 공부하면 민법의 공부 양만큼 화학 공부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이 있다며. 그러면 성이 있는 수험생은 쫓아온다고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왜? 화학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할 자신이 있습니까? 전일 공부하는 수험생인가요? 네. 예, 좋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자습 시간 플러스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시간 콜. 그러면 주당 70시간이네요. 자신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당 70시간. 야, 이 정도면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합격합니다. 그러면 주당 70시간에서 화학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공부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20시간 이상은 화학을 빼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 벌어져요? 주당 70시간, 지금은 시작했죠, 이제 막 시작했지. 뭔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 마음을 내년 1월 달에도 가질 수 있으면 진짜로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지요. 그러면서 뭔가 의지도 조금씩 꺾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르러서는 가끔 가다가 스스로 출제위원이 되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 합니다. 그 부분만 골라 나오지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떨어지는 원인은요, 어떤 한 과목에, 특히 자연과학에서 과도한 공부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민법 공부를 망하고 산재법 공부를 망하게 만들어주는 공부 전략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성의 있는 수험생은 쫓아오면서 저를 막 칭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은 10개 맞았어요. 혹은 9개 맞았어요. 이뻐 보이겠어요? 못생겨 보이겠어요? 관심이 없어. 좀 관심 좀 두세요. 이뻐 보일 거라고요. 즉 내년에 친구 데리고 옵니다. 친구 데리고 오면서 화학은 김선배한테 들으면 끝나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떨어진 원인이 나 때문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붙기야. 화학 잘 보기가 아니야. 그지? 화학은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잘 봅니다.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요, 웬만큼 노력으로는 일정 성적 이상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문제는 좀 쉬웠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 재재작년 3년 내내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약한 사람이 화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데,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하려면 민법, 산재법의 공부 시간을 빼먹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민법 망하고 산재법 망하면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화학 9개 맞으면 10개 맞으면 뭐 할 겁니까? 민법 60점, 70점 받으면 떨어지는 것을요. 그렇죠? 그러면 화학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화학은 베이스가 중요한 과목이라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해도 8개, 9개 맞는 거고요. 베이스 없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해서 4개 내지 5개 내지 6개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주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따위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이따위 짓거리 안 하고요. 최소의 강의로 최소의 문제로서
최소의 공부를 하게 해드리고 베이스 있는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을 때 나한테 추가 문제를 요청하면 내가 해드립니다. 하지만 베이스 없는 사람이 괜히 저에게 문제 나누어 달라 이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붙는 거지 화학 잘 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차 붙는 방법은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트, 디트, 피트에서 요 따위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미트, 디트, 피트에 이런 선생님이 많습니다. 피트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이런 놈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뭐 하나만 밖에 모르거든요. 그 과목 선생은 자기 과목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목의 과도학습을 수행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내년에 다시 오세요야 그냥. 내년에 저한테 다시 오실래요? 이거랑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학원 선생이란 것은 학원 선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합격시키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변리사 1차를 붙기 위한 전략으로요. 지금부터 잘 새겨들으십시오. 일단 과목은 민법 있고요. 산재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과 있죠. 자,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고 어떤 과목을 제일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며 어떤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받아야 합니까? 무슨 과목? 민법. 그렇죠. 또? 산재법. 그렇죠. 당연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행동을 그렇게 못합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90점, 90점. 기본이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요. 꼭 법대 출신이라 그래서 이만큼을 잘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 같은 이공대생일지라도 공부하기에 따라서 공부 시간을 투자하기에 따라서 90점 금방 다 받을 수 있으며 또 이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그리고 또 합격자라면 대부분 다 90점은 근처로 다 가지 않습니까? 합격자라면 이 정도는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은 몇 점 정도 받으면 됩니까? 여태까지 커트라인은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70부터 80 사이였습니다. 커트라인 70, 76, 81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올해는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문제가 조금 쉬웠으니까 제가 볼 때 80 근방이나 80 뭐 조금 넘어가거나 82 정도 짜릴 것 같은 느낌은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면 이 정도 돼요. 커트라인이.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10점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과학 몇 점 받으면 너끈히 붙습니까? 이거 90, 90 받으면 몇 점 받으면 너끈히 붙어요? 70점 아닙니까? 70점 받으면 이건 80 훨씬 넘었잖아. 그러니까 70점만 받으면은 너끈히 어떤 경우에 시험이라도 붙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과학에서 70점 받는 방법, 그러면 28개 맞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28개를 맞춰 나가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어리석은 수험생들 중에 시작할 때 그냥 죽었어! 이런 수험생들이 완벽한 지식을 배양하겠다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민법도 완전 그냥 뭐 토시까지 그냥 뭐 처음 보면서 그냥 한 글자 진도를 못 넘어가. 자연과 화학의 탄소가 C 그러면 막 백과사전 막 뛰죠. 12.01인데 왜 10이라고 돼 있지? 원자량이. 이런 소리 하면서 과도하게 세밀하게 공부해 버리는 수험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진도를 끝까지 빼질 못하고 이 정도 성적을 받으면 되는데 완벽한 성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90점씩. 이 정도 성적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90점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90점 정도 받을 정도가 된다면요. 스타팅 할 때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의 베이스가 완전 남다릅니다. 어느 정도 학생이 있었냐면요. 미트 디트 때. 과고 출신이고요. 화학 올림피아드 나가갖고 상타냅니다. 국제대회. 과거 출신의 국제대회 화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타하고 그 다음에 전공은 생물학입니다. 올림피아드는 화학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물리 공부가 취미랍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화학에 대해서 베이스도 약하고 물리도 약하고 생물도 그렇게 강점도 없으면서 특별한 어느 하나의 강점이 있는 자연과학이 없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꿈꾸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몇 년 보셨어요? 주변에 떨어진 사람 중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이 없습니까? 네. 그래요. 학생은 몇 년 보셨습니까? 몰라요? 몇 년 보셨어요? 6년 보셨어요? 나보다 1년을 더 봤네요. 그죠? 나는 5술 봤거든요. 1차만 5년 공부하는 사람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하는 공부예요. 이게 나는 5년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부 스타일이 이겁니다. 완벽한 지식을 배양해서 모든 과목을 퍼펙트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르는 거 하나가 용납이 안 되고 또 어려운 것을 일단은 진도를 쭉쭉쭉 넘어가는 데 집착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하나에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부가 결국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5년을 공부해도 실력이 형편없는 그런 경우에 수험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0점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는 60점만 받아도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합격합니다. 이거 90, 90만 되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씩만 더 맞으면 이거 진짜 50점대여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60부터 70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은 물, 화, 생, 지예요. 각각이 10개씩 나오는 겁니다. 자, 전략을 딱 수립해야죠. 이런 전략 없이 무턱대고 다 해서 완벽한 지식을 배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전략을 짜봅시다. 자, 학생. 어떤 과목에 제일 땡기고 어떤 과목 열심히 하고 싶어요? 화하지 마요. 하지 마. 나 기쁘라고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화학하지 마. 화학은 안 돼. 예. 화학은 안 되고요. 올해 문제는 조금 쉬웠습니다만은 화학은 아니고요. 어떤 과목이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지구과학입니다. 이건 누구나 합격자라면 누구나 8개 이상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건요. 지구과학은 문제가 쉽고 공부 양도 생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암기 과목이지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그렇게 별로 크게 많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이건 노베이스는 공부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특히 지구과학은 노배여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문제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여서 물론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는 과목은 아닐 겁니다. 왜? 제일 적게 해도 이만큼은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8개 내지 9개를 10개를 확보해 놓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자,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지는지 가보자고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3월달 민법 아침에 시작했죠. 점심때 특허법 하죠. 저녁 때 화학 들어왔다 칩시다. 지구과학은 언제쯤 하느냐면요. 4월, 5월, 6월 여름 지나고 그때라도 하면 다행이야. 여름이라도 하면 11월 되어서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서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오픈 카톡방 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어떤 미친놈들이 글을 써놓기를 그건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구과학은 일주일만 하면 돼 라는 글을 써놓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일까요? 3수 내지 5수생입니다. 그러니까 3번 내지 5번 한 놈이 곧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런 것은 밝히지 않고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러면 11월에 스타팅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맞아. 일주일 만에 됩니까? 자연과학이? 무슨 천재세요? 아무리 지구과학이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적을지라도 어찌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구과학은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상관없이 주 전략 공격 과목으로 삼으셔야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요, 최소한 여름부터는 공부를 시작하여라 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여름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서 지구과학은 확실하게 8개 내지 10개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놓읍시다. 자, 자연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과학에서 점수를 8개 이상을 확실하게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나머지는 3과목이 남죠. 생물은 양이 방대합니다. 암기 과목이지만.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은 이해형 과목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약하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학생은 전공이 뭐예요? 영상 전공. 영상? 네. 영상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네. 찍는 거?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완전 노베네, 노베. 그러니까 지구과학 해야 된다니까. 지구과학 해야 돼.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저 학생은 신소재? 어느 거에 화학이 살짝 가까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에 화학이 살짝 가까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영상인 이 친구는 말하자면 노베입니다. 완전 제로.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 3과목 중에 한 과목만큼은 공격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만약에 본인께서 하나가 공격이 또 있다. 그러면 하나 더 공격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없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공격으로 만들어 놓자고요. 하나 정도 공격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삼는 것이 맞느냐 하면요. 공격이 되려면은요, 이거는 공격은 10개에서 8개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맞췄을 때 공격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요, 공격인지 방어인지 알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찍 시작해야죠.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민법하고 산재법,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자연과학을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기출문제 답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이죠. 기출문제 답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 버리니까 시험장 가면 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해형 과목은 그런 과목이 똑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 베이스 약한 사람은 그냥 쫄따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찍 시작하지 못하고 이걸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화학을 일찍 시작하셨네요. 다행입니다. 물리도 생물도 일찍 스타팅을 거십시오. 적은 양이라도. 일찍 스타팅을 건 이후에 어차피 민법하고 산재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복습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일찍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공격 과목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어떤 과목 공격 삼을 겁니까? 생물이요? 예, 암기니까 좋아요. 일찍 시작하다가 하면은요,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일찍 시작하면 그게 흥미를 느껴지지 않는다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은 내가 생각보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재밌다. 이 과목은 너무 재미없다. 이런 게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흥미를 느끼는 것은 과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공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생물이라 했으니까 생물에서 공격이었다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도 10개에서 8개 이상을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많은 시간 투자하여도 힘들지 않고요. 그 시간 투자하는 것이 법과목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법과목에 지루한 거 그냥 맨날 법조문 읽다가 우리 이공대생들의 답 똑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과목 자연과학 공부하면 뭔가 머리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공부를 하면서 법과목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자, 2과목은 방어입니다. 그럼 방어는 몇 개 맞아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어떤 친구 하나가 가끔 가다 이러는데요. 하나 제껴버려도 돼. 이런 글들 많아요. 그거요. 5년 경제개발 5개년 하는 놈이에요. 하나 제끼면은 그걸로 인해서 발목 잡힙니다. 하나를 딱 버렸다 하면요, 그 과목이 계속 거슬리는 거야. 그 과목이 계속 거슬리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에 강박관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머지 과목 한 개라도 틀면 큰일 났구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한 과목을 제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이 방어인 수험생은 10개에서 4개 내지 6개 정도 맞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적 받았잖아. 8개, 8개, 4개, 4개 해도 됐잖아. 그리고 9개, 9개, 5개, 5개 해도 됐잖아. 그러면 이 정도 성적을 받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저는 물리는 모르니까 물리는 전혀 모르겠고 화학을 방어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이제 화학 선생이니까 이제 화학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민법 선제법인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선제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서 문제 많이 푸는 거 안 말립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에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 과목을 민법만 공부하는 바보 수험생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 놈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요 내년에 다시 오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변리사 수험생이 그렇게 허접한가요?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이야? 대한민국에서 공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별세를 뛰어듭니까? 그러면 나름대로는 공부로서 좀 한다는 수험생들이 왜 그렇게 눈이 머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많이 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많이 풀어야지. 자연과학에서 어떤 한 과목에 과부하 걸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뭐냐? 공부를 많이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떨어지면 덜 억울하죠. 그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떨어져 봐. 눈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 일은 절대 벌리지 말자고요. 그러면 화학에서는 방어인 수험생은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은 크게요. 이해 암기형이 있고요. 응용 계산형이 있습니다. 화학시험 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로 구분해보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제는 5개씩 나옵니다. 5개씩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어려워 보이고 어떤 게 쉬워 보이세요? 응용 계산이 이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방어인 수험생이 특히 오래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부분만 공부하다가 시험장을 들어가서 쫄딱 망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해 암경이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된 걸로 시험장 들어갑니다. 자, 망치는 사람의 특징. 화학이 방어야. 자기가 방어라서 화학에 대해서 강점이 없어. 그런데 관심사를 여기에 두는 거야. 난이도 굉장히 높은 작년 같은 평형 문제, 올해도 평형 문제 쉽지 않았고요. 속도, 평형 이런 파트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서 계산하고 응용하고 문제 푸는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문제에서 신경을 씁니다. 자기가 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는 이해된 걸로 시험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져요? 이해 암기용인데 이해하고 시험장 들어갔으니까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보 아니야? 이해 암경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외운 대로 내겠다야. 외운 대로 나온다야. 그러면 이해되었으면요, 방점을 어디에 둬야 돼? 여기에 둬야죠. 여기에 암기에. 다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 외우고 들어가면. 다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외운 대로 답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F23과 양이온 D5 올해 문제였습니다. F23과 양이온 D5 H2O 시아나이드 음이온 시아나이드면 스트롱필드 리간드 외우면 빵 걸리는 시간 다 외웠기 때문에 1초 빵. 근데 원자번호 26번인 걸 모르기 때문에 못 푼다는 이런 개소리가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갔으니 외우진 않고 시험장을 들어갔으니 거기서 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걸리죠. 응용계산형은 어차피 못 풉니다. 방어인 수험생은. 어차피 못 푸는데 여기서 또 시간을 보내요. 11번, 12번, 13번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물리 끝나고 나서 화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이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보내요. 문제를 딱 읽었어요. 길이가 이만해. 읽다가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매듭도 못 잡겠어. 그런데 끝까지 읽고 있네. 왜? 풀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끝까지 읽고 있으면서 결국은 5분 걸린 다음에 못 풀고 10분 걸린 다음에 못 풀고 15분 걸린 다음에 못 풀고 시간 가니까 30분이 훅 지나가는데 한 개도 못 풀었네. 근데 남은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초인이 돼갖고 거기서 막 그냥 답을 갖다가 5분 만에 10문제 10% 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뒤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날아갑니다. 이 관심사가 아니죠. 방어인 수험생은 이거 아니죠. 이해 암기형에서 이해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안 되죠. 철저하게 암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5개는 보는 순간 찍는다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추론형 문제가 가미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보는 순간 답이 안 나와. 그거는 화학적 화합물의 구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보는 순간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변론으로 하더라도 5개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잘 외웠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딱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뭐예요? 그럼 집에 갈 거야 그냥? 5개 푼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물리 풀고 생물 풀고 지구과학 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남으면 그때 한번 읽어볼까 말까 하는데 읽어보든 말든 못 풉니다. 화학이 방언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5개 다 풀면은요. 5개 다 풀면은 뭐 재수점은 다 풀었으니까 다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 정도 틀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4개 정도 맞았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5개 이거 어떻게 해? 빈칸이니까 그냥 양심상 빈칸으로 놔두고 나온다. 나는 못 푼 것은 양심상 안 풀어. 미친 짓이죠. 와우! 몇 번으로? 전날 꿈꾼 번호로. 전날 조상님이 나와갖고 손주야. 그러면 그냥 2번으로 확.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도우면 하나 맞겠죠. 오지선다니까 하나는 맞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어서 2개 맞은 사람이 있어요. 대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5개에다가 여기서 2개 맞았답니다. 저 7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올해 문제는 쉬웠는지 찍은 것도 잘 맞았어요. 예, 하여튼 뭐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소기의 목적 달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화학이 방어인 사람 시작할 때 거의 90% 결정납니다.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넌 무조건 방어예요. 100% 방어시고요. 자네는 공격일 가능성이 살짝쿵은 있는데 방어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즉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은 말하자면 한 강의실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공격인 왜 화학은 문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문제를 갖다가 뭐 저 합격수기 같은 데나 읽어보면은요,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다 풀면 돼 라는 그런 글을 쓰는 놈들이 있어요. 걔 3수 내지 5수에서 1차 가까스로 붙은 놈입니다. 5년 만에 1차 붙는 놈은 공부할 겁니까? 머리에 총 맞았니? 5년 만에 1차 붙는데 무슨 변리사가 뛰어들고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에 합격합시다. 우리 내년에 꼭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현재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수험생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실력은 방어야. 그러면 인정하면 돼. 그러면 나는 이 암기에서 암기 잘한다. 이 암기형 파트에 집중하겠다. 이 부분은 물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악은 바로 이겁니다. 방어인데도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요, 공부의 방향성이 자꾸 여기 눈이 갑니다. 자꾸 여기 눈이 가고 문제만이 풀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문제집 어떤 게 좋아요? 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부량이, 공부 방향성이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시험만 보고 나면은 맨날 화학 1개 내지 2개 맞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그리고 한 개 내지 두 개 맞을 때 만약에 두 개 맞는다면 자, 두 개가 목표다. 그러면 뭐? 화학이 두 개가 목표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라면 한 글자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간다. 두 개가 목표면. 걸리는 시간 10초. 와우! 그럼 두 개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오지선다기 때문에 일렬로 긁으면 두 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학이 두 개가 목표라면요. 뭐하러 화학을 한 개라도 보고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지요. 그리고 아예 진짜 거기서는 아예 그냥 딱 놓고 가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과목 때문에 다른 과목에 발목 잡혀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근데 이거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면서 문제 많이 풀고 여기에 자꾸 신경 쓰면서 이쪽은 등한시하고 왜 이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 응용계산형은 응용을 자꾸 뭔가 그 매듭 푸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부 방향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고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응용계산형에 자꾸 집착하니까. 화학 푸는데 10개에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개 내지 두 개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구과학, 생물, 물리 다 망한 거네요, 뭐. 그래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화학 접근하는지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격인 수험생은 저한테 많은 문제를 요청하셔도 좋고요. 제가 문제를 더 많이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공격인 수험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인 수험생이라면요. 문제도 최소화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내용도요. 각 챕터별로다가 이해암기형과 응용계산형을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이해암기형과 이 부분은 이해암기형 파트입니다. 이해됐으면 과감하게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해암기형이라고 적어놓고 외우시고요. 이 부분은 응용계산형입니다 라고 한다면요. 응용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다 해서 그 부분을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버리면은 화학의 흐름을 못 느껴요. 즉 공부 방법은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전체적으로 1, 2회독은 합시다. 1, 2회독은 꾸역꾸역 합시다. 방어인 수험생, 자 이렇게 하자. 한 1회독 내지 2회독만큼은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번 복습하면 1회독 한 거고요. 한 번 더 복습하면 2회독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맨 마지막 장 19장 6위화까지 다 가르쳐 드릴 건데 거기까지 해서 1, 2회독은 꾸역꾸역 합시다. 이해든 방어, 응용이든 다. 그래야지만 흐름을 느끼니까. 그럼 화학의 흐름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는 1, 2회독을 갖다 꾸역꾸역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11월까지는 일단은 문제도 일단은 풀어나가면서 가는데요. 문제도 풀어나가면서 가는데 문제도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몇 문제 정도 풀면 될까요? 변리사학 기출문제 풀고 싶죠? 풀고 싶을 겁니다. 몇 년치 정도 풀면 될까요? 방어라면요. 제가 볼 때 5년 내지 10년 치면 됩니다. 최근 5년 내지 10년치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다 푸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응용계산형 문제는 풀다가 안 되면 버려도 됩니다. 대신에 이해암기형 파트 문제만큼은 절대 안 틀리게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11월까지는 전범위를 꾸역꾸역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1월이 되었을 때 올해 12월 또 겨울, 1월 내년 1월이 되었을 때 그때 이해암기형 파트만 집중적으로 다 외우고 들어갑시다. 이해암기형 파트만 집중적으로 다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장 가서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게 이해암기형이다, 응용계산형이다는 알거든요. 그건 느껴지거든요. 응용계산형 문제는 손도 대지 말고 아예 풀지도 말고 아예 시험장에서 아예 풀지도 말고 어차피 못 풀어. 그러니까 이해암기형 파트만 암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빨리 풀어내도록 합시다. 빨리 풀어내셔서 여기서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기 바랍니다. 화학에서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신 후에 그 남는 시간을 물리, 지구과학, 생물에 투여하십시오. 그렇게 임해야만 자연과학에서 최소의 공부로 소기의 성적을 달성합니다.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전략이 없으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완벽한 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그거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감 없는 얘기거든요. 그 현실감 없는 얘기를 마치 시작할 때는 될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정확하게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방어인지 공격인지 한번 오늘부터 혹은 일주일, 2주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2주 정도 강의 들었을 때 모르는 파트가 단 한 개로 나왔다. 그럼 당신 무조건 방어입니다. 그냥. 야, 이걸 수학이라고 하고 있냐? 야, 이건 질풍노도 때 시기 때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공격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뒤에 가면 또 방어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라 베이스는요, 그건 어떻게 지나간 과거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 얘기를 갖다 지금에 와서 왜 과거 출신들이 화학을 잘합니까? 걔들은 중학교 때 이미 이 과정을 겪어왔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6년의 학습이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8과목 아닙니까?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8과목입니다. 한 과목당 한 달 반도 안 됩니다. 그것만에 시험 봐야 되는 거야. 그러한 수험생들이 어떻게 자연과학에서 이 베이스가 전혀 없는데 물화생지에서 8개, 9개씩을 다 맞는 그런 일을 벌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얘기를,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이래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자, 전략, 민법 산재법에 최선을 다합시다. 자연과학에서는 지구과학에 열심히 합시다. 최소 여름부터라도 강의를 들어가면서 지구과학은 진짜 10개, 9개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10개 맞으면 더 좋습니다. 3과목 중에 한 과목은 공격 삼읍시다. 나머지 2과목은 방어가 되면은 4개 내지 6개 정도 맞으면 되는 거고요. 화학이 방어인 수험생은 이해 암경에서 암기에 집착합시다.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어느 파트는 이해, 어느 파트는 암기라고 나누어 드릴 것이니 그것을 갖다 참고사항을 잡아서 문제 늘리는데 연연하지 맙시다. 문제수 늘어나면요. 문제수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거 공부가요.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수 절대 많은 거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 많이 푼다고 비례적으로 실력이 늘면 좋은데 물론 약간의 비례는 합니다. 근데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민법만큼 1000문제, 2000문제 푸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민법은 읽으면 답이 밖 이렇게 찍히는 거지만 화학은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마치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일은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딱 오세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제 3월 3일, 이제부터 그렇게 실천하자고요. 그렇게 실천하셔서, 지금부터, 못 봐도 괜찮아. 화학 못 봐도 괜찮아.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문과 학생 4개 맞았어. 문과 학생 화학 4개 맞았어. 작년에 문과 학생. 생물 10개 맞았어. 지구과학 9개 맞았어. 물리 화학보다 더 못 봤어. 뭐? 그래서 올해 평균 80점 넘었어. 붙었잖아. 문과. 걔 완전 생문과. 그거잖아, 그거. 그래서 합격만 하면 돼. 4개 맞으면 어떻고 그거보다 더 못 보면 어때? 그래, 상관없는 거야. 자연과학은 그게 가능해. 2개 정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2과목 정도는. 하지만 민법, 산재법은 하나라도 문제가 왕창 생기면 그냥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 산재법에서 절대 고득점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OT, 첫날 OT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저기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다가
지금 강의를 변리사 강의도 올려놓고 편입 강의도 제가 지금 여기 막 올리고선 편입 강의는 멤버십이라서 그건 듣지 마요. 그건 돈 내고 듣는 거야. 그냥 하는 건 공짜로 듣는 겁니다. 네, 여기에 변리사 기출문제를 15년치를 해설해 놨습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15년치를 이미 해설해서 올려놨거든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요. 충분히 공부 다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자기 실력 점검용으로 보시지요. 미리부터 기출문제 답을 외우지 말고요. 충분히 그냥 내용 공부를 기출과 상관없이 쭉 공부하다가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구나. 응용계산형이었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는 안 푸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안 맞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변리사 기출문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월드컵 화학이라 해가지고요. 월드컵 화학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해 암기형 파트만 요약 정리로다가 강의를 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외워야 합니다라는 거 올려놨어요. 이것도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보는 개념이 아니라 막판에 최종 정리용으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건 뭐 무료 강의잖아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료 강의로 이런 강의를 볼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요. 이제 민법 이제 시작하지요. 또 특허법 갔지요. 그다음에 화학도 가고 좀 있으면 물리도 갈지 모르고 좀 또 생물도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4시간, 5시간 강의를 하면은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최소화시켜서 2시간 30분 정도 2시간 30분 정도만 하루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이렇게 해요. 1교시, 2교시에서 2시간 30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강의에서는 61회하고 62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제가 풀어드리면서 갈게요. 그 해당 단원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프린트로 PDF 파일로 나눠 드렸으니까 다운 받아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풀어나가면서 보고요. 그러면 요 전에 거는 여기 기출에 있고요. 그리고 방어인 수험생은 다 풀려고 하지 말자고요. 15년치 미쳤습니까? 뭘 15년치씩이나 풀고 있어요. 5년만 풀어도 넘칠 것 같은데 뭐 방어인데 뭐. 그지? 근데 뭐 15년치 가끔 가다 어떤 뭐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가끔 가다가 선생님 1980년도 문제는 왜 안 풀어줘요? 너 태어났냐? 아니 30년 40년 전 문제를 갖다가 그걸 왜 안 풀어줘요? 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문제 풀면 지금 문제는 오히려 더 못 풉니다. 왜냐면 그때 문제는 단순 암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응용 추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 문제를 갖다 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조금에서 떨어지면 본인도 알고 반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서 떨어지면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고 그래 내가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라도 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화나는 거 많이 공부하다 떨어지지 맙시다. 많이 공부하다가 방향성 못 잡고 갈피 못 잡고 문제 많이 풀려고 하다가 방어인데도 화학 문제에서 문제집 몇 건을 풀어야 된다는 이상한 소문에 현혹당하고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갖다 다 풀어야 된다.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 난이도가 변리사보다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네가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다 풀 만큼의 실력이 되려면 지금부터 화학만, 다른 과목은 하나도 안 하고 화학만 2년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민법, 산재법, 물리, 지구과학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에 10시간씩 2년 동안 화학을 하면은 잘하면 다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몇 개 맞을 것 같아, 화학은? 8개. 뭐 5개 맞아. 이게 무슨 개 같은 효율입니까? 이게 가성비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게? 이게 뭔 세상에 억울한 일이야. 2년 동안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5개 맞을 거면은 필요한 것만, 이 암기형만 외우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면 5개 맞는다니까.
근데 학생들 중에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합격 수기에 이게 있답니다. 걔는 화학과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트리트 피트 수험생이었을 겁니다. 그런 걸 적어놓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합격한 합격 수기만 딱 올려놓기 때문에 잘못 합격 수기를 읽었다가는 독배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수기도 정확하게 귀감이 되는 합격 수기를 읽었어야 좋은데 그런 걸 읽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게 되고요. 그런 놈들의 특징이 남들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떨어진 놈은 인터넷에다가 그런 글을 자꾸 써놓지요. 특히 익명성의 글일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화학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요?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자, 이제 시작하셨죠? 첫날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동자가요, 수석이야. 니들 지금 눈동자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무서워. 살기가 느껴져. 제발 좀 끝까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금 첫날은 꽉 찼죠? 자리가 빈 데가 없잖아요. 꽉 찼는데, 자, 다음 달에 절반으로 딱 바뀌고요. 그 다음 달에 또 절반이고요. 막판 6월 달쯤 기본 강의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 앉아갖고 4명 앉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다. 이 암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그리고 제가 강의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와 앉아 계시면은요, 저 강의 30년이라고요. 저 나름대로 미트리트 피트에서는 그래도 되게 유명했던 선생이거든요. 나름대로는 그쪽 업계에서는 나보다 수강생 많은 선생이 전 과목 전 학원에 없었어요. 나름대로 되게 유명했다고 자부하는 선생인데, 그래서 저는 자네라도 이해 못 시키면 내가 선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해시키려거든 투로 와야지. 그래야 이해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왔다가 안 왔다가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오고 그 다음날 그거 전날에 인강으로다가 보충하면 된다라는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인강으로 보충이 되면 좋은데 화학이 그렇게 비중이 높은가요? 민법 산재법을 하다 보면은 화학에는 자꾸 진도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진도가 계속 밀려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그 과목의 흥미가 점점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끝까지 와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만 오시면은 혼자 인강으로 하는 것보다 월등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강으로 하는 수험생은 아예 처음부터 인강으로 진도 안 밀리게 하면 됩니다. 근데 현강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인강으로 전환하진 말자고요.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와주시면은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것이며, 암기는 네 몫입니다. 암기까지는 내가 못 시켜드려요. 이해시켜 드리는 것까지만 내 일이고 나의 의무고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OT를 이걸로 1교시 마치고 2교시부터 이제 내용 강의를 가는데 저기 화학에 전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줄거리 같은 거를, 아니 화학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변리사 공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내가 작전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OT였으면 합니다. 이걸로 OT는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짜 강의를 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